안녕하세요.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성의 기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가겠습니다. 스텝 1에서는 독성 물질의 형성과 타겟 사이트로 전달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스텝 2는 타겟 물질과의 반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반응을 유형별로 나눈다면 비공유 결합이 있을 수 있고요. 비공유 결합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엔테고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원래는 호르몬에 있는 호르몬이 그 리셉터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거와 유사한 환경 호르몬이 대신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비공유 결합으로 이렇게 리간드 리셉터 바인딩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유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 결합에 의한 것은 유해 물질이 체내에 있는 단백질이든 또는 DNA 같은 유전 물질이든 공유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소 추출이라고 했는데요. 영어로는 하이드로젠 압수적입니다. 이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리피드의 분자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조식을 보고 있고요. 주변에 만약에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있다면 얘가 리피드를 손상시켜서 결국에는 이렇게 라디칼 형태로 만듭니다. 하이드록시 라디칼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서 수소를 하나 취한 것이죠. 하이드로젠 앱스트랙.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라디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생물질로부터 라디칼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전달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역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타볼릭 엔자임 체계 중에 하나가 사이토크롬 P450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와 별개로 가끔씩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공유결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공유결합의 타겟, 몰리큘은 이런 것들이고요. 일반적으로 용어를 먼저 한번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타겟 세상의 DNA, 프로틴 등은 전자가 풍부합니다.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외부 화학 물질이 왔을 때 특히 산화제 형태로 오게 되는데요. 얘네들한테 전자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외부 화학 물질들은 그 형태가 양이온성도 있고 라디칼도 있을 수 있고 프리 라디칼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형태와 같습니다. 이들은 화학 구조적으로 좀 불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다른 것에서 취함으로써 좀 안정적인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산화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산화제. 그리고 산화제가 외부에서 몸에 들어왔을 때는 전자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전자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산화가 되면서 이들을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일렉트로파일스라고 말하는 것은 전자 친화제들입니다. 주로 디노바이오틱스들의 대사체 같은 그런 턱스칸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렉트로파일스라고 말한다면 일렉트로필릭한 물질들이고 전자를 좋아하는 녀석들이고 신체에 있는 그런 DNA나 프로틴에서 전자를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남들을 산화시키려는 그런 물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대에 있는 것들을 누클리오필릭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을
이런 것에 바인딩을 잘 하기 때문에 전자를 찾는 거랑 반대로 해서 누클리오필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있는 물질들이 여기는 바인딩을 하는데 비슷한 상성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질들의 크기, 이 반경과 그 다음에 차지된 정도에 대한 비, 차지 레디어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클수록 하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전을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소프트한 일렉트로파일은 소프트한 누클리오 파일과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물질들은 여기에 있는 것들과 서로 바인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유 결합을 하는 것이죠. 카르보니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탄소에 플러스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알킬, 카르보니움 이온들이죠. 이거는 벤질 또는 아릴 그룹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이올 그룹이죠. 시스테인 장기 레지듀에서 볼 수가 있고 글루타치온,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이죠. 네, 여기서 프록시 레독신 프로틴들 이런 것들이 SH 그룹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유전 물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N 또는 O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하드한 것들은 하드한 것끼리, 소프트한 건 소프트한 것끼리 공유결합이 이렇게 쉽다라고 합니다. 항상 똑같지는 같은 예,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전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이트론 P450가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철 이온을 매개로 해서 산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죠. 산화시키는 과정들인데 정상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액시던트하게 가끔씩 요 과정이 이렇게 몇 단계 건너뛰고 점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이토크롬 P450 입소서는 P450 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은 여기 모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가철이 삼가철로 되면서 산소와 함께 이런 과정이 녹색 경로로 간다면 정상적인데 가끔씩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경로로 가면서 수폭사된 아연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 몸은 이렇게 액시던트하게 형성된 ROS를 퀸칭하는 그런 반응, 보호작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독성 반응 중에서는 엔자이매틱 리액션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화학물질들 가운데에서 독소 같은 것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뱀한테 물렸을 때 이제 그 독 안에 있는 특정 효소가 우리 몸에서 용혈작용을 일으킨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있는 디프테리아라든지 콜레라 같은 것들도 우리 몸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것은 세포막을 파괴하는 그런 엔자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도 일으킬 수가 있다. 독성 반응이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스텝 2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그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공유 결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 바이오 액티베이션 되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챕터에서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스텝 2는 간단하게 하고요. 스텝 3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스텝 3는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겠습니다.